기업들의 재고가 100조를 넘어서고요. 기업의 20%가 이자도 못 낸다고 합니다. 와, 어째 이런 일이, 이런 생각까지 들죠.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지난해에 그랬다는 거예요. 지난해에. 이거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실패 때문입니다. 자,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코스피, 그러니까 유가증권시장이죠. 코스피 상장기업 685곳을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경영실적을 말입니다. 그랬더니 전반적으로 현금은 날아가 버리고 차입금은 증가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현금은 그만큼 다 써져서 현금이 바닥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신에 은행 차입금은 점점 늘어나는 거죠. 점점 말입니다. 예. 상장사 685곳입니다. 현금성 자산, 이게 현금이나 예금을 말하는 건데 합친 금액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면 131조 7천억 원이에요. 131조 7천억 원. 전년인 2018년 말에는 142조였습니다. 여기에 비교하면 10조 3천억 원이 줄었죠. 10조 3천억 원. 10조 3천억 원이면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이게. 예, 우리가 추가 경정 예산을 할 때 11조 7천억 했잖아요. 거기하고 맞먹는 규모니까 얼마나 큰 규모예요. 기업별로 보면요. 현금성 자산이 줄어든 곳이 355곳이에요. 전체 상장사의 절반에 해당됩니다. 절반 51.8%예요. 야, 진짜 많은 기업들이 현금성 자산이 확확 줄어들었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반면에 차입금, 돈을 빌린 것은요. 엄청 늘었습니다. 엄청.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면 685곳의 순차입금 금액이 236조 9천억 원입니다. 236조 9천억 원. 전년인 2018년 말에 보면 171조 2천억 원이었거든요. 38.4%나 증가했어요. 38.4%. 그러니까 이미 코로나19가 오기 전에 대한민국의 기업, 그것도 코스피에 상장한 기업들이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다 코로나19까지 때려버리면 아마 상상할 수도 없는 실물 경기에 아마 위기가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코로나19만의 문제가 아니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때문에 실패한 그 효과가 이제 시장에 막 미치기 시작한다. 여기에 코로나19까지 덮쳤다. 엎친 데 덮친 게 설상가상이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지난해 상장사 5곳 중에 한 곳입니다. 143곳, 20.9%에 해당됩니다. 예, 5곳 중에 한 곳이 이자 보상 배율이 1보다 낮습니다. 이자 보상 배율 좀 어렵죠. 이자 보상 배율이 1보다 낮다 이 말은요. 예,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낸다. 한 해 동안 영업활동해서 열심히 벌었는데 그 벌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이 20%나 된다는 거예요. 20%나.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책이라는 게 이겁니다. 예. 2016년만 하더라도 겨우 95곳이에요. 94곳. 94곳이요. 겨우라고 하기엔 좀 그렇긴 하지만 뭐 작년에 비하면 작년에 143곳이었잖아요. 그러니까 2016년과 비교하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3년 만에 50% 이상 많아졌다는 거예요. 50% 이상 말입니다. 이러니까 한계 기업 수, 뭐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좀비 기업이라고 하는 한계 기업 수가 지난해 55곳이었는데요. 예, 지난해 55곳. 그런데 2017년 28곳입니다. 28곳.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하기 전이라고 봐야 되나요? 뭐 절반 정도 했으니까 출범했다고 보죠. 2배 이상 늘어난 거 아닙니까? 2배 이상.
이거를 잘 봐야 합니다. 이거를. 왜 사람들은 지금 코로나19 잘 막았다. 그래서 잘 버텼다. 문재인 정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가 경제정책을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서 얼마나 실물 경제가 나빠졌는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 그런 맥락 속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 이게 완전히 경제를 망쳤다. 부동산 정책 이게 경제 완전히 망쳤다고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득주도의 성장 정책의 왜 망쳤느냐. 기업의 비용 부담을 엄청 줬잖아요. 기업의 부담을 많이 주니까 영업이익이 그만큼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떨어지게 나타나고 있고요. 예. 자, 지난해 상장사 또 내용이 하나 있어요. 685곳 중에 전체 매출은 1151조 8천억 원입니다. 1151조 8천억 원. 전년인 2018년에는요. 1190조예요. 1190조 3천억 원. 그러니까 매출이 겨우 말입니다. 겨우라고 할게요. 이거는요. 3.2% 감소했습니다. 3.2%. 그런데 영업이익은요. 무려 2018년이 111조 3천억 원이었어요. 지난해가 55조 5천억 원이에요. 50.1% 줄어들었습니다. 50.1%. 최저임금 올리고 주 52시간제 도입하고 법인세 올리고 각종 세금 올리고 비정규직에 정규직과 옥죄고 기업이 비용이 많이 늘어나니까 폭망한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19 실물이기 저는 작년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정책 실패로 인한 그 실패보다가 타격보다가 제가 코로나19 때문에 덮치는 타격이 훨씬 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훨씬 클 거예요. 그러면 기업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기업들 다 박살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대기업 지원 안 한다고요? 아이고 정신 차려야지 정신. 예, 대한민국은 수출 주도의 국가인데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업이익이 이만큼 줄어든다. 이 말은요. 예, 비용이 왕창 늘었다. 아니면 장사를 못했다. 이거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실제로 기업 재고도요. 와, 상장사 685곳이 보유한 재고 99조 9천억 원이면 역대 최대입니다. 역대 최대. 예. 비용은 늘어나고 장사는 안 되고.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 이게 작년까지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작년까지. 올해는 이거보다 더 심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보다. 예?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3월, 4월, 5월, 그죠? 6월. 저는 이쯤 끝났으면 좋겠는데 뭐 지금 대부분이 예측하는 뭐 한국의 코로나는 그때쯤 끝나지 않을까, 잠잠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지금처럼 계속 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아직도 한국도 지역 감염에 대한 또 집단 감염에 대한 이거를 완전히 떨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세계적으로는 뭐 코로나19가 좀 잠시 줄어든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게 완전히 끝나서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는 데까지는 올 연말까지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올 연말까지. 뭐 내년까지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다면 실물 경제의 위기는 제가 생각해서는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고 기업은 판판이 더 무너질 가능성도 크다. 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